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특히나 요가를 하시기 때문에 카메라 활성화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감사합니다. 이혜정 선생님. 어,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가 다 꺼져 계시면은 발표하실 때 힘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또 보아야 지도가 더 잘 돼서요. 네, 이제 드디어 2025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고요. 첫 번째 오늘 릴레이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 양희원 위원장님께서 행복한 요가로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실 텐데요. PPT를 먼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양희원입니다.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나 화면을 열어주셔서 사실 저도 처음부터 개근까지는 못했지만 좀 이렇게 제가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접속해서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개근까지는 못했어요. 몇 번 빠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도 보면 카메라 열기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운전해야 되고 외부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화면을 미처 켜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의 그런 사정 때문에 아마도 부득이 못하고 계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뭐 편하게 정말 뭐 그냥 주말에 일요일 밤에 다음날 월요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제 저에게 화면을 켜주신 경우에는 저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죠? 이혜진 선생님 대구에 계시나 봐요. 예. 그리고 우리 양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디 계시나요? 양영 선생님? 지역이 어디실까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양, 경기도 안양. 경기도 안양에 계세요? 예,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피드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목소리로 직접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목소리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문자로라도 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계속 릴레이로 우리가 마음챙김 명상을 일요일 밤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새해 첫 번째 주말 일요일에 이렇게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작심삼일 날짜가 지났나요? 3일 날짜가 지났, 오늘 며칠입니까? 그래서 작심하시고 3일마다 한 번씩 또 작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다음 올해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는 내가 어떻게 했나 또 내년에 되면 또 이거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맞이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와 함께, 저는 요가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가를 기반으로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시도도 있고요. 그리고 저만의 어떤 방식도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와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또 이런 방법도 있나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요가에 대한 어떤 그 호흡과 관련된 부분으로 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요?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숨과 함께하는 행복한 요가 명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고요. 저는 이름은 양희연이고, 현재 한국명상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숨심 요가 명상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사진을 넣었어요. 이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부분으로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호흡이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명상, 단순히 어떤 호흡 테크닉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오늘 참석하시는 시간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어쨌든 전공이 요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요가를 뭐 저도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상담을 하죠. 그러면 많은 경우 내가 남잔데 뻣뻣한데 나이가 들었는데 뚱뚱한데 내가 과연 요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때로는 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요가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가는 물론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어떤 체조로 그렇게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하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아나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는 요 글귀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말들에 비유되어지는 요 내용입니다. 까다 오파니샤드라고 하는 이제 아주 오래된 문헌이죠. 오파니샤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나라고 하는, 우리는 참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참나, 진짜 나, 현상적인 자, 우리의 바디, 그 다음에 어떤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직위, 나이, 그 다음에 어디 어느 지역에 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숨심여가 명상센터의 대표인, 그 다음에 대외협력위원장인 양희연이에요. 제 나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소속이 있고 그렇죠. 그런 현상적 자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진짜 나라고 하는, 변치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나라고 합니다. 참나를 마차의 주인으로 알고 육체를 가지고 있죠. 우리 바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차이고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두는 지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마구로 알고 마음을 고삐로 알고 감각 기관들,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표현하는 눈, 귀, 코, 입 이렇게 있잖아요. 피부. 그것을 이렇게 다섯 마리의 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눈의 말, 귀의 말, 그래서 각각의 그 다섯 마리의 말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하는 마부가 고삐를 딱, 마음이라고 하는 고삐로 딱 잡아서 이 마차가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요가예요. 그래서 요가는 journey, 그러니까 여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 파이널에 들어가져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곳을 향해 가는 것, 어떻게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항상 요가는 그 어떤 본능을 억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호흡을 통제하고 마음이 가라앉아지도록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 챙김, 바라봄, 어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봄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요가의 호흡법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컨트롤, 조절하고 하는 방식이어서 그것이 약간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정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었을 때 정에 해당되는 것이 요가의 어떤 수련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정으로만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해로만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쌍수라고 해서 양 날개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이게 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마타라고 하는 그 요소와 해라고 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소가 함께 가야 우리는 온전하게 이렇게 우리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전하게 두 날개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으로 제가 요가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트는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가에 아까 제가 콧구멍 조절하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하타 요가의 특수 생리학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요가를 전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요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실 것이라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한번 새롭게 들어본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경락 이렇게 유사하게 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큐어는 아닙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유사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신경하고 유사하게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선에서 유사한 것은 맞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디라고 하는 개념은 이 나디라는 얘기가 뭐냐면 프라나, 요가는 프라나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호흡,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생명력이라고 얘기하는 프라나가 있는데 그 프라나의 통로, 프라나가 다니는 길, 그것을 가리켜서 나디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디도예요. 나디도. 이 안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 안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을 벗어나서 바깥까지 이렇게 나디가 이런 줄이 펼쳐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즉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어떤 체격만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그 에너지가 느껴지고 어떤 아우라라고 흔히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후광이 비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몸을 벗어나서 바깥에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그런 프라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프라나가 있는 거죠. 생명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디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디라고 하는 그리고 72,000개 경전상에서는 72,000개라고 표현하지만 그 얘기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를 다 세서 72,000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나디 중에서 세 가지의 주요 나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의 주요 나디가 이다, 핑갈라, 수숨나 그렇게 세 종류를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모습에서 딱 중앙선 이게 수숨나라고 적혀 있죠. 이게 수숨나선입니다. 수숨나 축.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회전하죠. 이다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이 됐죠. 이렇게 도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즉 중심선에 이다 핑갈라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우리 몸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이다 에너지, 핑갈라 에너지 이 모든 게 프라나이기 때문에 나디 프라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다 핑갈라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가고 그 중심축을 수숨나라고 하는 중심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핑갈라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이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양의 에너지, 이다를 음의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의 에너지도 있고 양의 에너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일단 오른쪽, 저에게는 지금 제가 미러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손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내 오른쪽 몸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이곳이 바로 핑갈라 에너지, 핑갈라 양의 에너지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라고 일단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 이렇게 들어서 왼쪽은 이다 에너지, 달의 에너지 이것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오른쪽 핑갈라 양의 에너지, 왼쪽 이다 음의 에너지 이렇게 이해 한번 약간 접속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결합해서 오른쪽 하면서 핑갈라, 왼쪽 하면서 이다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중심축에 수숨나라고 하는 이것의 가장 이게 중심축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심 센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가 특수생리학에서는 이다와 핑갈라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그때 수숨나가 열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숨나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다와 핑갈라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수숨나가 열려서 중심축 안에 있는 쿤달리니라고 하는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다와 핑갈라, 우리는 이다와 핑갈라 세상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다와 핑갈라 에너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상계가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오른다라고 이렇게 가운데 축이 수숨나라고 하는 축이 열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바로 그 호흡이 이다와 핑갈라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호흡이다.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콧구멍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축을 맞춰준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오른쪽. 자,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경우에 화면 끄고 계시더라도 오른쪽을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오른쪽 핑갈라. 그리고 왼쪽 이다. 오른쪽 양의 에너지, 왼쪽 음의 에너지.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중심축에 수습나가 열린다 라고 그렇게 일단은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콧구멍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셔서 오른쪽에 이렇게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쪽이 저의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분 화면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잠시 목에서 힘 빼고, 그러면 왼쪽 콧구멍이 위에 놓여 있죠. 그러면 왼쪽 콧구멍으로 이렇게 입은 가볍게 담으시고요.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부드럽게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주의를 이렇게 왼쪽 콧구멍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들고 나는 숨의 흐름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셔서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오게, 위쪽에 올라오게. 이거는 사실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모로 눕는 거예요. 오른쪽 콧구멍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모로 누우려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콧구멍이 만약에 막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열려지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서서히 열려지는 것도 이렇게 느껴지시거든요. 막혀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쭉 한번 머물러 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뒤에 얼굴을 중앙으로 하셔서 양쪽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 콧구멍을 통해서 정확하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시면서 가능하면 입술은 편안하게 닫으시고 턱과 그리고 목구멍, 미간도 마찬가지. 자, 이것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내 머릿속이 하나의 동굴이라고 여겨봅니다. 동굴은 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안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안이 비어 있는 동굴. 그곳으로 숨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약간 머릿속이 약간 비어 있다라고 여겨봅니다. 양쪽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 한번 떠보시고요. 자, 고개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기울이면서 위쪽에 있는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셨고, 또 이렇게 위쪽에 반대쪽에 있어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콧구멍이 이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느끼셨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자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고 해서 왼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와져 있는데 오른쪽 콧구멍 숨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공기는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내 주의를 왼쪽으로 가져가서 왼쪽 콧구멍이 이렇게 들고 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내가 일종의 프라나가 흐르는 내 의식을 그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의식이 가는 거예요. 의식이 가면서 그것이 실제로 아까 생명력이라고 표현한 프라나에 또 영향을 줍니다. 요가에서는 의식을 찌따라고 표현하고 생명력은 프라나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찌따와 프라나는 베프랍니다. 베프.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찌따가 가는 곳에 프라나가 가고 바꿔 표현하면 프라나가 가는 곳에 또 찌따가 가요. 즉 숨이 가는 곳으로 내 의식이 가는 거고 의식이 있는 곳에 숨이 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조절하고 저렇게 조절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자, 이제는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왼쪽 콧구멍으로 일단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고 한번 내쉬어 보세요. 그래서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쭉 마셨다가 왼쪽 콧구멍으로 내쉬고 왼쪽 콧구멍으로 마셨다가 또 왼쪽 콧구멍으로 내쉬어요. 오른쪽 콧구멍을 막아둔 상태니까요. 막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마시고 또 왼쪽으로 내쉽니다. 이걸 반복 한번 해보세요. 한쪽 코로 마시고 한쪽으로 내쉬는 거죠. 지그시그까지 마셨다가 또 천천히 내보내고를 반복하시다가 이번에 오른손을 내려놓으시고 왼손을 이용하셔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왔다가 오른쪽 콧구멍으로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콧망울을 지그시 누르면서 코가 너무 비뚤어지지는 않을 정도까지만 하세요. 너무 이렇게 누르지는 마시고 살짝 콧망울로 살짝 막는 정도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마시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예, 그렇죠. 자, 이제 왼손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천천히 푸셔서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 한번 느껴보세요. 양쪽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 자, 이번에는 비틀면서 한번 또 해볼 거예요. 비틀면서 해볼 건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경우에 그냥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몸을 나의 왼쪽으로 몸을 돌려볼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몸통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예. 다시 중앙으로 왔다가 자,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 때 오른손으로 왼무릎을 살짝 터치하고 왼손은 그냥 편한 곳에다가 두시고 지금 왼쪽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데 너무 과하게 비틀지 않을 거고 지그시 살짝 이렇게 비틀고 목을 너무 많이 돌리진 않을 거예요. 네, 몸통이 부드럽게 돌아가진 정도만 느껴볼 겁니다. 얼굴을 너무 과하게 뒤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시고 그곳에서 눈 감으셔도 좋고 눈 뜨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라고 여기면서 앞쪽 정면에 지금 오른쪽 콧구멍이 이렇게 향해 있잖아요. 그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지그시 아까 의식을 찢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주의를 오른쪽 콧구멍으로 가져가셔서 오른쪽 콧구멍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 또 들어오고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이번에는 중앙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목을 너무 많이 돌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내가 비틀 수 있는 역량에 너무 100%까지 돌리지 마시고요. 한 70% 정도만 비틀어줍니다.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왼쪽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자, 나의 주의를 왼쪽 콧구멍으로 가져가셔서 숨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가고 하는 것을 부드럽게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편안하게 허벅지 또는 무릎 위에 놓아주시고 양쪽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 한번 느껴봅니다.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쭉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숨을 알아차려 보세요. 입 주변 힘 빼고 입으로 숨이 새지 않도록 콧구멍을 통해서 정확하게 숨이 나가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 한번 떠주시고 아까 고개를 이렇게 기울인 걸 했잖아요. 기울인 걸 했는데 요번에는 몸통, 팔도 같이 움직이면서 몸통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자, 왼쪽 발을 쓱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왼팔 쭉 들어, 몸의 왼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네, 자신의 왼쪽이에요. 자, 그대로 오른쪽 이렇게 기울여 봅니다. 기울이시면서 많이 기울일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위쪽에 있는 왼쪽 구멍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왼쪽이 길어지고 몸이 약간 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콧구멍의 방향이 위쪽에 있는 상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팔이 혹시 불편하시면 팔을 꼭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팔을 들면 몸의 왼쪽이 조금 더 늘어나지게 되겠죠. 자, 이제는 천천히 왼팔을 서서히 아래쪽으로 천천히 한번 내려보시고요. 자, 왼쪽 콧구멍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오른팔을 쓱 들어올려 봅니다. 오른팔 쭉 들어올렸다가 자, 오른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넘기시고 자, 얼굴이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얼굴이 너무 천장을 향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얼굴은 정면 바라보세요. 얼굴은 정면 바라본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콧구멍이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놓여 있도록 오른쪽 콧구멍이 위쪽에 놓여 있도록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 숨을 마시고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 나가는 숨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고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 숨을 내보냅니다. 너무 느리게 하실 필요 전혀 없고 그냥 부드럽게 의식을 그곳에 두고 들어오고 나가는 숨.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놓여있게 약간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셔야 될 거예요. 제덕님 조금만 오른쪽 콧구멍이 위쪽을 향하도록 살짝 살짝 얼굴은 정면 정도 바라보시면 되고 오른쪽 콧구멍이 위에 놓여있게 위아래 이렇게 놓여있게 하세요. 너무 이렇게 안 기울이면 너무 고개 숙이면 이게 안 되거든요. 1층, 2층처럼 해보세요. 1층이 왼쪽 콧구멍, 2층이 오른쪽 콧구멍이 되게 1층, 2층 위아 상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오른쪽 콧구멍이 열리거든요. 자, 천천히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손 천천히 풀어주세요. 양손을 양쪽 무릎 위에 놓아주시고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이번엔 마시고 한번 내쉬어보세요.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마시고 그리고 내쉬고를 반복. 다시 양쪽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해서 지금 요즘 막 그 날씨도 춥고 감기 그리고 저 독감 막 코로나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비염 있으셔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도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막혀져 있는 내가 왼쪽 콧구멍이 막혀 있다? 그러면 약간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왼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오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열리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모로 누워서 이렇게 누웠었을 때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위쪽에 있는 콧구멍이 좀 더 열려지는 것이 살짝 더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늘 만성적으로 어느 한쪽이 막혀 있다. 그러면 조금 의도적으로 그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오게 한번 모로 한번 누워서 그쪽으로 숨 쉬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약간씩 어떤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실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비염 같은 경우는 치료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해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조금 느껴지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가 좀 지정해서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막 여쭤보진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덕쌤님 혹시 하신 말씀 선생님 제가 아까 하다가 잠깐 궁금했는데 네. 이렇게 비틀었을 때 네. 오른쪽으로 비트면 이 호흡을 오른쪽 콧구멍으로 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자, 지금 정면이 있잖아요. 자, 정면 있어요. 제가
왼쪽으로 비틀었다고 해볼게요. 자, 저의 왼쪽은 여기입니다. 저의 왼쪽은 여기에 제덕스님의 왼쪽 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느 쪽 콧구멍이 앞에 있나요? 어느 쪽 콧구멍이 앞에 있나요? 앞에. 오른쪽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오른쪽 콧구멍으로 마시고 내쉬고, 앞쪽에 있는 콧구멍으로 마시고 내쉬고, 네, 앞쪽에 네. 있는 콧구멍으로. 그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왼쪽 콧구멍이 앞에 있잖아요. 왼쪽 콧구멍으로 마시고 내쉬고. 이해되셨나요, 제동님? 네. 예. 그리고 고개를 기울일 때는 왼쪽으로 기울일 때는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조금만 기울이면 이게 거의 수평에서 그다지 차이가 안 나요. 조금 좀 제법 기울여야 1층, 2층처럼 왼쪽 콧구멍이 1층, 오른쪽 콧구멍이 2층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올라가야 이렇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일 때 너무 이때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를 너무 천장을 향하지 않고 딱 얼굴 정면 바라본 상태에서 1층, 2층 되게 이렇게 해야 왼쪽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쌤님?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여기서는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끼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는 왼쪽 콧구멍이 정확하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몸을 조금 더 기울이면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거예요. 고개 숙여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 콧구멍 막 들숨 날숨을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그쪽이 조금 더 열려요, 실제로. 그래서 조절을 해야 나디쇼다나라고 하는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교대로 하는 그 호흡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막혀 있으면 이 교대 호흡이 안 되거든요. 교대로 하는 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 좀 되셨나요? 예, 아마 다른 분들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이러시다가 제동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아마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왼쪽은 이다, 오른쪽은 핑갈라. 이것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수승나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 안에 음의 에너지와 양의 에너지가 있죠. 음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 약간의 어떤 그 차가운 어떤 그런 성질, 또 뜨겁고 따뜻한 성질, 그리고 행복감, 또는 좌절감, 또는 분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의 그 변화들 속에 살고 있어. 우리 현상계는 그래요. 우리 현상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나라고 하는 어떤 변치 않는 영향받지 않는 어떤 진짜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요가 명상의 어떤 그 지향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다 핑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이다 핑갈라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늘 해피하지 않아요. 때로는 물론 뿌듯하고, 때로는 뭐 정말 뭐 즐겁고, 때로는 정말 만족스럽고, 뭐 정말 충만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제 되게 슬펐어요. 되게 좀 이렇게 좀 좌절스럽고, 뭔가 조금 이렇게 절망스럽기도 하고, 되게 좀 내가 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언짢은 마음이 있었고, 하여간 그런 어떤 감정들이 우리는 있죠. 근데 그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런 마음이 나에게서 올라오는구나,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올라오는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런데 그것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기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마치 어쩔 때는 빨간 가방을 들고, 어쩔 때는 하얀 가방을 들고, 어쩔 때는 검은 가방을 들고 하는 것처럼 그 가방이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검정 가방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검정 가방 들고, 어쩔 때는 빨간 가방 들고, 어쩔 때는 하얀 가방 들고 그러는 것처럼 그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다 핑갈라처럼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영향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정립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수승나가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상승하면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가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이다 핑갈라가 음과 양이 충분히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고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그것을 호흡으로 조절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요가는 프라나 에너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프라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와 그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막연하게 옛날 인도 사람들은 프라나 그럼 다 통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그것만 말해서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생리학 기전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토레식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이 횡격막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이 횡격막, 이 가슴과 복부를 가로지르고 있는 요 부분이 숨 마실 땐 얘가 내려가고 숨을 내쉴 때는 올라가서 이 폐 쪽에 숨이 이게 내려오면서 숨이 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횡격막 내쉴 때는 횡격막이 올라가지면서 가슴도 수축되면서 숨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들숨인 거고 이거는 날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호흡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에 관련된 부분은 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그래서 이 횡격막이 잘 좀 이렇게 풀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탄력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고 이제 온전한 우리가 폐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호흡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 보면 횡격막이거든요. 횡격막, 네, 횡격막. 여기 횡격막 이거 뭐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산 모양처럼 이렇게 있다. 우리 갈비뼈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횡으로 이렇게 있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배로만 우리가 복식호흡 얘기할 때 자꾸 배를 부풀리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배를 부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숨 마실 때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기가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가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올라가면 숨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도 가슴과 함께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배만 움직이는 것이 건강하다거나 좋은 호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 몸 전체가 다 호흡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 정도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나디쇼다나 교호호흡이라고 합니다. 교호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아까 비틀면서 했고 기울이면서 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보다 보면 저는 이 나디쇼다나를 대단히 좋아하고 또 이제 다른 호흡, 까팔라바티라고 하는 어떤 다른 호흡이 있는데 그거는 밤에 하면 너무 좀 각성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탈리스트까리라고 하는 냉호흡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또 겨울이어서 그래서 그 호흡도 그냥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호흡들이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겨울 밤 시간에 하기에 적합한 것이 나디쇼다나여서 오늘은 이것만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나디쇼다나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다핑갈라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어떤 호흡법이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작용도 없는 그런 호흡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제가 약간 놀랬던 것이 물론 이제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 나디쇼다나를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대부분 알죠. 근데 일반 센터에서는 호흡을 별로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가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모르지 않는 그런 호흡법이긴 한데 제가 2019년도였죠? 19년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미얀마 양곤의 그 마하시 센터에 거기에서 108일 잡고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급히 막 귀국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수련하고 있는 도중에 그 현지인 그 센터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가 아침 공양 이후에 이렇게 돌 때 항상 동선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걷기 명상 산책자를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꽃이 굉장히 막 피어져 있는 그곳에 가시더니 교호흡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디쇼다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가 하시냐고, 그 호흡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분은 특별히 어떤 요가를 뭐 요가원을 다닌다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그냥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이렇게 가서 항상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코 조절하면서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쉬는 교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도 맑아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것에 좀 열리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다른 곳이 아닌 미얀마에서 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약간 의외였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는 윗바사나 센터인데 윗바사나 하는 그런 곳에서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그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호흡을 제가 이제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양은 이와 같아요. 지금 이제 요렇게 요가 수행자께서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이고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손 모양을 이렇게 하죠.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검지와 중지, 검지와 중지.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요. 말고 이렇게 말면 그런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가능하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이렇게 세 마디가 있는데 요걸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준다라고 해서 손톱 끝이 이렇게 손금 쪽으로 이렇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더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접어버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말면 손톱 끝이 정확하게 손금 쪽으로 딱 가죠. 이렇게 말아지고, 그리고 이제 엄지 손가락과 약지와 새끼 손가락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요대로 그냥 이렇게 코로 가져오면 집게처럼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콧망울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코를 조절하게 되는 거고, 약지가 왼쪽 콧망울 위에 놓여져 있죠. 왼쪽 콧구멍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모양이 되고, 이때 손이 너무 이렇게, 제 모습이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뻗어지게 하기보다는 손목을 꺾어버리고, 자, 옆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면 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버린다고 하기보다 약간 요런 느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오른손 이렇게 아까 모양 잡으셨잖아요.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말아주시고 손을 한번 코에서 떼보세요. 코에서 떼시고, 자, 한번 이렇게 잠깐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손목에서 힘 빼보세요. 손목에서 힘 빼고 이렇게 살짝 손목 털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이게 무르기 무드라라고 표현합니다. 무르기 무드라. 이게 female deer, 그러니까 암사슴 무드라라고 하는데요. 나사그라 무드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칭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리슈나 마짜레 전통에서는 무르기 무드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암사슴 이제 무드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 놀이 하듯이 이렇게 비춰보면 다소곳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암사슴 모양 같다 해가지고 이거 무르기 무드라라고 하거든요. 손목에도 힘 빼고, 손목을 너무 뻣뻣하게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 이게 고개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툭 떨궈서 이렇게 손목에서 힘 빼고 이렇게 툭 떨구고 그대로 코로 가져오면 손목이 이렇게 뻗어지지 않고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엄지손가락과 약지 네 번째 손가락을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요. 이때 안정되게 앉아서 고개가 너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얼굴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이게 잘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아지게 되고 수순나가 안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울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중심 딱 잡고 좌법을 앉으면 기울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중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가는 방법이에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마시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내쉬고 다시 오른쪽 콧구멍으로 마시고 왼쪽 콧구멍으로 내쉬어요. 이것이 한 라운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콧구멍으로, 자, 한번 오른쪽 그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손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치시고 왼쪽 콧망울 위에서 이렇게 콧구멍을 타고 이렇게 미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미간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른쪽으로 내려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쉬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마셔요.
왼쪽으로 내쉬어요. 예, 자 이것이 한 라운드. 다시 합니다. 왼쪽으로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내쉬어요. 예, 다시 오른쪽으로 마셔요. 왼쪽으로 내쉬어요. 2번 하신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3번 한 겁니다. 이렇게 순서가 그래요.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쉬어요. 그래서 순서가 그것이 한 라운드. 자, 이것을 나디쇼다나 교호호흡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동님 그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좀 아시겠나요? 네. 요거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것을 일단 손 모양은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아까 고개 기울였던 거 있죠? 이렇게 기울였던 거. 자, 이게 이제 잘 듣고 한번 해보시면 이게 뇌 운동까지 될 것 같아요. 뇌 운동, 브레인짐까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른쪽, 실제로 왼쪽 콧구멍이 오른쪽 우내에 영향을 주고요. 오른쪽 콧구멍이 좌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대로 하는 것이 좌뇌 우내, 좌뇌 우내 이렇게 하면서 비대칭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브레인짐의 효과도 있어요. 실제로 비뇨가 미국식 비뇨가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게리 크랩스도우라고 하는 분은 실제로 그분이 뇌 수술을 굉장히 크게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계속해서 비뇨가 행법을 좌우 이렇게 비대칭으로 하는 거를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브레인짐 효과를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요가 자세 자체를 변형해가지고 좌우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막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잠들 틈이 없이 막 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용을 해볼 건데, 자, 아까 오른쪽으로 기울였었을 때 왼쪽 콧구멍 숨이 들어오고 나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왼쪽으로 숨이 들어오고 나갔죠. 한번 오른쪽으로 살짝 더 기울여 보세요. 기울이셔서 이렇게 왼쪽 콧구멍이 위로, 오른쪽 콧구멍이 아래로 1, 2층처럼 1층은 오른쪽 콧구멍, 2층이 왼쪽 콧구멍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보세요. 살짝. 괜찮으면 팔도 같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팔 뻗으면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반대로 해서 왼쪽으로 몸을 기울면 이렇게 오른쪽 팔 뻗어도 되고 안 뻗어도 돼요. 그러니까 뻗는 것이 좋으시면 더 시원하고 좋으시면 뻗어도 되고 안 뻗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른쪽 콧구멍이 위로 올라오고 1층이 왼쪽 콧구멍, 2층이 오른쪽 콧구멍 이렇게 요 정도로 하면 오른쪽이 열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자, 이거를 한번 움직이면서 한 라운드만 해보면 조금 더 이렇게 콧구멍 열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근데 왼쪽으로 마셨다가 오른쪽으로 내쉬고 다시 오른쪽으로 마셨다가 왼쪽으로 내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마셨다가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셨다가 왼쪽으로 내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자,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으로 숨을 마실 거예요.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 콧구멍 숨을 내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마셔야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으로 숨을 내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셔요. 네,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으로 내쉬어요. 오른쪽으로 마셔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으로 내쉬고요. 오른쪽으로 숨 마셔요.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예,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들어오는 숨, 그리고 위쪽에 있는 소로 나가고 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보내는 것을 반복하면 이렇게 흐름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이게 조금 더 잡힐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이제 다시 오른쪽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을 잼잼 한번 해보세요. 잼잼 한번 해보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쥐었다 뺐다 쥐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다가 자,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말고 나머지 엄지손가락과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펼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코로 가져와서 이렇게 아까 손목 긴장 풀고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뻗어지지 않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손목에서 긴장 풀고 그대로 딱 코로 가져오고 너무 어깨가 이렇게 숙여지거나 너무 젖혀지거나
또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거나 하지 않게 약간 중심축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여 있고요.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쭉 마셔요.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한 라운드 하셨어요. 왼쪽으로 마시고 왼쪽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오른쪽 막고 왼쪽으로 내쉬고, 정확하게 콧구멍을 통해서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시고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한 번 더 왼쪽으로 마십니다. 왼쪽 막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내쉬어보세요. 자, 이제 오른손을 천천히 푸셔서 아래로 오른 무릎으로 놓아줍니다. 눈을 감은 채로 양쪽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과 그리고 나가는 숨을 한번 느껴봅니다. 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콧구멍을 통해서 음과 양의 에너지를 조화롭고 균형되게, 그리고 깨워주고 난 후에 양쪽 에너지가, 음과 양의 에너지가 동시에 이렇게 부드럽게 몸 안에서 퍼져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시고요. 예, 혹시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혹시 어떤 느낌이신지 그런 것들을 직접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고, 혹시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한 몇 분이신가요? 예, 굉장히 상당히 많으시네요. 예, 근데 이렇게 일단 카메라는 못 여시더라도 이렇게 조금 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혹시 우리 제동님 우리 구면이고 그래도 감사히 카메라 열어주셔서, 혹시 지금 헷갈리진 않으셨나요? 네, 이거는 헷갈리진 않았고 약간 조금 애씀이 살짝 느껴졌는데 하고 나니까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들고, 저도 비염과 감기를 지금 며칠 앓았는데 코가 좀 확실히 편해졌어요. 그러셨어요? 예. 애씀이 느껴진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애씀이 느껴진 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배우면 긴장하잖아요. 기억해야 되고, 익숙한 해왔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씀이 들어가고 긴장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요가 행법에서도 캄다운 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어도 초반에는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항진돼요. 안 했던 걸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이제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실제로 좀 편안해지는 것이 조금 더 느껴지실 겁니다. 예, 아마도 그게 이렇게, 사실 라디쇼다나가 좋아도 이거를 아무데나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비염들이 너무 많으세요. 비염들이 너무 많고 공기 안 좋고 막 하다 보니 감기도 많으시고, 그래서 막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몸도 뻣뻣하죠, 코도 막혀 있죠, 그리고 막 피곤에 쩔어 있죠, 막 이런 식이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바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가만히 있자 지금 채팅창에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콧구멍 열린 느낌이 들고 숨쉬기가 좀 더 편해졌다고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윤동우님, 예, 최영우님이 교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문제 알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미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재미있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예, 오모 열기가 펴지면서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유현숙 스님,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스님이 교업 시 답답한 느낌에서 양쪽으로 시원했어요. 오른쪽이 더 막혀 있음을 알아차렸고요. 순심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제가 아는 이정현 선생님 맞나요? 네, 하여튼 예, 송영기 선생님 좌우 움직이면 좌우 콧구멍이 주의되면서 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아무리 좋은 명상도 막 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몸을 같이 쓰면서 움직이면 일단 안 졸리죠. 재밌죠. 약간 스트레칭 효과도 있잖아요. 예, 물론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부수적인 효과로 약간 몸도 조금 상쾌해지고 잠도 조금 깨고 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이게 있죠. 예, 우리 이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쪽이 더 막혀 있으면 알아차렸다. 굉장히 왼쪽이 더 열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상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콧구멍이 두 개지만 우리가 양쪽 코로 계속 숨 쉬고 있지 않아요. 바뀌어요, 계속.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낮에, 저녁에 이렇게 어느 쪽은 하다 보면 왼쪽이 더 지금은 조금 오른쪽이 열려있네, 왼쪽이 조금 열려있네,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스와라 요가라고 하는 전통에서는 이 왼쪽 오른쪽 이게 서로 교차가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양쪽 코가 딱 열려있을 때 그때가 이제 딱 중심 잡혀져 있는 때라는 이거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양쪽 코가 열려있을 때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상태, 내 콧구멍을 항상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만 숨 쉬고 있지 않은가, 그 살펴보는 거, 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우리가 실제로 스와라 요가 전통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분마다 한 번씩 교차해요. 교차하는데 정말 내가 우주의식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양쪽 코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우,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정성스럽게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맞아요. 김은진 선생님, 처음에는 좀 못 느꼈는데 끝나고 머물러 보니 머리가 맑아지더니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윤영 선생님께서 쥐 좀 대고 머리와 코가 시원해졌어요. 예. 무드라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다. 예, 무드라. 예. 요가에서는 어쨌든 오늘은 요가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신을 기쁘게 하는 몸짓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라의 의미가 그래요. 신을 기쁘게 하는 몸짓. 그런데 여기서 신은 무엇이냐? 요가는 신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지 않아요. 가시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 하느님 이렇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것을 요가에서 말하는 이슈와라, 자제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아까 진짜 나가 요가에서는 그것이 신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현상적 자, 양희연, 요가 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어쩌고 저쩌고 나이, 몇 살, 이런 대전에 살고 하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옷 같은 거죠. 내가 대전 살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나는 꼭 대전에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현상적 자아에 묶여 있으면 나는 딴 데 가면 절대 못 살 사람이고, 나는 다른 캐릭터를 절대 못 할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로 거기 고착돼 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가방 같은 거잖아. 옷 같은 거고요. 자동차 같은 거고. 그런데 진짜 나는 변치 않은 내 안에 깊은 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신이에요. 그 신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몸짓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냐? 어쨌을 때 정말 내 안의 신이 기뻐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았을 때 기뻐할까요?
승진했을 때 기뻐할까요? 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을 때 기뻐할까요? 네. 진짜 나는 내가 나의 의식이 성장하고 나의 의식이 확장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진짜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진짜 신이 기뻐하겠죠. 바깥에서 지금 당장은 고생을 할지언정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한다. 그러면 정말 나는 기뻐할 것 같아요. 네, 그 뜻이 바로 무드라예요. 무드라인데 요가에서는 다양한 무드라가 있어요. 다양한 무드라가 있어서 마하 무드라, 마하반다 무드라, 마하베다 무드라 뭐 이런 어떤 행법들이 있고 손 모양 이런 것들도 무드라에 들어가요. 손 모양, 그 다음에 케차리 무드라라고 하는 건 혀의 모양을 이렇게 말아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 때는 혀를 꺼내서 밖으로 이렇게 길게 빼내는 거, 그런 것들도 무드라에 들어가고 샴바미 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를 이렇게 미간으로 이렇게 치켜뜨고 우리 막 어떤 때 보면 막 눈 사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무드라예요. 그건 샴바미 무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요가는 철저하게 통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의 모양을 조절해서 에너지를 흐름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눈동자의 모양을 눈 모양을 만들면서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혀를 말아서 땡기고 끌어내리고 해서 또 그것에 집중하게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드라는 신을 기쁘게 하는 몸짓이라고 해서 밖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무드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쓴 이 피메일 디어라고 하는 무드라, 물기 무드라라고 하는 걸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접지 말고 약간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조금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기 안으로 회전하죠. 이렇게 약간 둥글잖아요. 이렇게 말렸잖아요. 이게 뻗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뻗어버리게 되면 손가락의 에너지가 손가락으로 나와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말면 안으로 다시 회수가 되죠. 손의 모양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런 모양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요런 걸 하기도 하고 그래요.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말지 않고 요번에는 미간에다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조절하는 방법을 써요. 요것도 이게 비슈누 무드라예요. 비슈누 무드라. 비슈누 무드라가 이제 이렇게 삼지창 만들듯이 뭐 손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무드라를 하는 이유는 특히 손가락 무드라 같은 경우는 프라나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인도의 어떤 춤이라든가 발리, 인도네시아 막 이런 데 춤 보면 손 모양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눈동자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우리가 내 마음을 의식을 내가 조절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조절하고 눈동자의 방향을 하고 막 혀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면서 내 의식을 그것에 조절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 모양도 요런 손 모양을 하기도 하고 명상할 때 이렇게 요런 손 모양을 해서 검지와 중지를 서로 맞대고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두는 경우도 있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네, 그걸 해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때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하고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었을 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약간 다른 걸 느껴지실 건데 이 두 개를 모으는 이유는 이 모으는 것도 손가락 끝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말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요. 해보시면 약간 달라.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더 느끼는데 이렇게 붙였을 때와 요 정도를 붙였을 때와 또 이렇게 말았을 때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들이 있는 건데 전통마다 또 다르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해보시면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깨 상태 그리고 팔의 상태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더 나에게 그 머무르기에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손 모양을 꼭 요게 좋은 것도 아니고 요게 좋은 것도 아니고 요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치 아까 나사그람 무슨 이렇게 비슈누 무드라라고 표현한 요게 더 나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 구조상. 그러면 그게 더 나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 헷갈리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한 요것만 알려드린 거거든요. 요것도 또 어떤 경우는 요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것의 의미는 그렇다라고 하는 걸로 아시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은 손가락의 길이도 손의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요가라는 것들도 원래 요가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요가는 원래가 깨달음을 위한 수행법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살 빼려고 허리 디스크 나으려고 요가하지 않았어요. 원래 요가는. 근데 그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아픈 사람도 많고 잠 못 자는 사람도 많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요가의 어떤 요소들이 현대인들에게 잘 개발되어져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원래 요가는 굉장히 고행이고 막 숨 참고 막 그래요. 굉장히 괴로운 행법이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의식을 깨우기 위해, 의식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방법인데, 뭐 저도 사실 그러려고 요가하지 않아요. 제가 요가한다고 요가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더 이승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렇게 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이생에서 고행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70, 80, 90 돼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생에서 조금 주변과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요가를 수련하고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니까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몇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하다 보면 숨 참는 것도 들어가야 돼요. 사실 숨 참는 것도 이제 거기 원래는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는 게 명상으로 더 훨씬 좋아요. 조금 그 부분을 이제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볼 건데 일단 요걸 제가 좀 안내 해드릴게요. 짠드라 베다나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수리아 베다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짠드라 베다나는 짠드라는 문,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리아는 선,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왼쪽 코, 오른쪽 코 말씀드렸잖아요. 왼쪽 코는 이다, 오른쪽 코는 핑갈라. 핑갈라는 양의 에너지, 즉 태양의 에너지. 왼쪽은 이다, 이쪽은 문, 달의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음과 양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짠드라 베다나는 달 관통, 베다나가 관통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이다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다를 활성화시키면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 내쉬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 내쉬고 왼쪽 계속 그걸 하는 거죠. 오른쪽 마시는 걸 안 하는 거죠. 반대로 수리아 베다나는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쉬는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찬드라 베다나는 음의 에너지, 즉 이다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이용하고, 수리아 베다나는 핑갈라, 양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좀 있으면 잠잘 거야.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잠에 잘 들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항진돼 있고 들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가 열려서 활성화가 돼서 내가 잠에 들어야 되는데 막 들떠 있으면 이게 잠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부교감, 그러니까 우리가 캄다운 시켜주는 부분으로 가게 되려면 짠드라를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손 모양 그대로 해서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를 반복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잠이 안 와. 그러니까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왼쪽 콧구멍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왼쪽 콧구멍으로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반복하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짠드라 베다나의 방법입니다. 수리아 베다나의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지금 약간 또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 양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막 괴롭고 힘들다. 근데 일어나야 돼. 그럴 때는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 그러면 핑갈라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활기차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콧구멍을 조절하는 방법, 그게 기본적으로 요가 호흡에서는 일단 코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막혀지는 코를 위로 올려서 그쪽을 깨워주고, 키워주게 되면 그 에너지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냥 기억하세요. 왼쪽은 이다, 달, 오른쪽은 핑갈라, 양, 선,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오른쪽은 좌뇌, 또 왼쪽은 우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른쪽이 핑갈라가 필요하다, 선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오른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호흡하고, 마시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오른쪽 내쉬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듯이 왼쪽 한쪽으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듯이 하시고, 누워 있을 때는 위쪽에 있는 콧구멍을 호흡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 설명이에요. 이게 크리시나 마짜리라고 하는 그 현대 요가의 큰 스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뭐 조금 약간 호흡 그냥 보면서 약간 기분 전환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오늘 시간상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멈추는 거, 나비쇼나 다시 한번 할 건데, 멈추는 호흡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에 앉으셨거나 그 다음에 뭐 바닥에 앉으셨거나 어떻게 되더라도 마지막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안정된 자신의 좌법 앉아주시고요. 오른손 아까 검지와 중지 이렇게 오늘 배운 걸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그대로 코로 가져와서 내 몸이 피라미드처럼 안정되게, 오른쪽 팔꿈치 이렇게 너무 들뜨지 않고 살짝 모아지는 느낌이고, 자, 손이 엄지손가락과 약지가 각각의 콧망울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자,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숨을 쭉 마셔보세요.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마셨다가 오른쪽을 막고 왼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자, 이제부터는 멈추는 숨 결합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마시고 양쪽 코를 딱 잡아보세요. 2초 멈춥니다. 하나, 둘,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오른쪽으로 마십니다. 양쪽 코를 딱 막고 하나, 둘, 왼쪽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왼쪽으로 천천히 마십니다. 양쪽 코를 딱 막고 하나, 둘,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쉬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마십니다. 양쪽 코를 딱 막고 하나, 둘, 왼쪽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제는 4초 멈춤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마셔요. 쭉. 네, 양쪽 코를 딱 막고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마시고 양쪽 코 딱 막고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다시 왼쪽으로 마시고 양쪽 코를 딱 막고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쉬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마시고 양쪽 코 딱 막고 하나, 둘, 셋, 넷. 왼쪽으로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자, 이제 오른손을 천천히 오른 무릎 위에 놓아주시고 양쪽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숨 그리고 나가는 숨을 느껴봅니다. 자, 콧구멍에 전해지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양쪽 콧구멍 그 입구에 느껴지는 느낌, 숨 들어올 때 그 느낌, 숨이 나갈 때의 느낌입니다.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한다거나 천천히 하려고 한다거나 조절하지 않고요. 그냥 쉬어지는 대로. 가쁘면 가쁜 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불규칙적이면 불규칙적인 대로 그냥 그대로. 자, 내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있구나. 병각 판단 내려놓고. 덜컥거리는구나. 네, 부드럽구나. 또는 들어올 때 차갑구나 또는 뜨겁구나. 또 나갈 때 뜨겁구나 또는 차갑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도 한번 알아차려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를 통해서 마셨다가 입술을 통해서 후 하고 내쉬어 보세요. 후 하면서 입술에 전해지는 바람의 감촉을 느낍니다. 또 코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의 감촉을 느껴보시고 또 나갈 때 입술에 전해지는 감촉을 한번 느껴보세요. 네, 코를 통해 들어오는 숨 느껴보시고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숨 한번 느껴보세요. 코를 통해 들어오는 숨,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숨 하면서 자, 이제 손바닥의 주의를 기울여서 손바닥이 무릎에 닿는 감각 한번 느껴봅니다. 알아차려 보세요. 자, 내 엉덩이와 두 다리가 바닥에 어떻게 닿아 있는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와 바닥에 앉아 있는 경우 다르시겠죠. 이렇게 지금 내 엉덩이와 다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내 고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져 있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머리가 내 몸을 세운다고 느껴볼 겁니다. 네, 온몸 전체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간, 자신의 몸이 놓여있는 바로 이 공간을 한번 느껴봅니다. 아마도 대부분 익숙한 자기 공간일 가능성이 높죠. 공간의 크기와 공간의 밝기와 공간의 온도 그런 것들 한번 느껴보면 주변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시면서 이 공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래요. 예. 아우,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겨버렸네요. 제가 이렇게 막 질문해주고 싶고 그러셔서 제가 신이 났었던 모양이에요. 네. 아마도 이렇게 그냥 이대로 명상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는데 거기 단체 톡방이 저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이렇게 주셔도 되고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문 닫아야지 되잖아요. 우리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닫아야 될 것 같아서 예, 혹시 지금 막 켜주신 양명선님과 이재덕님만 혹시 오늘의 소감 말씀해 주신 그것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예, 양명선님 예, 어떠셨어요? 어떤 경험하셨나요?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오른쪽 코가 조금 막히는 했는데 시원하게 뚫린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 전에는 왼쪽을 잘 열어두고 주무십시오. 왼쪽이 잘 열려야 네. 오른쪽이 너무 항진돼 있으면 예, 잠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까 왼쪽을 잘 네. 열어두시고 편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덕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거 4초 멈춤하면서 하니까 더 깊은 이완이 느껴졌고 지금 약간 졸음이 살짝 올 정도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래요. 사실 4초 오늘 시간이 없어 4초밖에 못했지만 원래는 4초, 8초, 16초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들숨을 4초 했다. 그럼 곱하기 2, 그다음에 4 이렇게 늘려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멈추는 그 숨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음번에 제가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이제 쉼을 위한 어떤 요가 명상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 더 그런 깊은 명상을 제가 조금 호흡 명상을 제가 조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회장님 어떻게 어떤 경험하셨는지요? 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나디쇼다나 특히 교복 중심으로 아주 상세한 설명 안내해 주시고 또 실습을 통해서 움직임까지 이렇게 곁들여 주셔서 저희가 아주 충분히 자각도 되고 이완도 되고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양현 위원장님.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는 김정호 교수님께서 또 MMPT라는 프로그램의 이론하고 실습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마음 챙김 속에서 편안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1월 12일 일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